대통령은 수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된 언급 주요한 내용을 발언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건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입니다. 문 대통령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수보회의나 말씀하신 거 보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몸으로 아주 체화해 갖고 자신 있게 대통령이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밑에 참모들이 써주는 것만 이렇게 자꾸 읽어가는 그런 인사를 주니까 전혀 현실하고 동떨어진 진단을 하는 거죠. 지금 부동산 정책이 잡혀져 가는 것도 아니고 집값이 안정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일부에 집값이 안정되거나 떨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 정부의 일관적인 부동산 정책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이 안정되거나 성공적으로 집행되는 게 아니고 역시 부동산 정책은 계속 길을 잃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저 진단 아주 정말 잘못된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이죠. 근데 수석 보좌관회에서 이제 진단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의 감독기구 설치가 검토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시장에서 상당히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현실 진단이 잘못됐으면 이렇게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없지 않을까요? 부동산 감독기구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청으로 우리가 하나 또 만들었잖아요. 일본청으로. 그러면 기존 정책을 효과 있게 만드는 생각을 해야지 정책을 만들어 놓고 집행이 잘 안 되면 그거 관리하는 기구를 또 만들고 그거는 현실적인 대책이 못 되는 거죠. 자꾸 기구만 만들면 그것이 오히려 부동산 정책의 발목을 잡는 수가 있죠. 정책은 정책이고요. 지금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만약에 금융감독원처럼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위아래로 동서남북으로 다 뜯어볼 수 있고 단속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든다는 건데요. 네, 감독기구는 한번 해볼 만한 거고요. 지금까지 이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이 22번 이상 나왔는데도 작동하지 않은 건 일단은 판단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처음에 잡았던 여러 가지 방향이 시장하고 지금 잘 맞지 않아서 갈등이 일어났고 이것이 작동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한 반성에서 이 감독기구는 저는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올라간 상황에서 안정됐다고 그러는 것을 국민들이 바라는 건 아닐 거고요. 지금 너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낮춰줘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그 방향 제시를 문 대통령이 조건을 조금 더 섬세하게 해서 말씀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감독 기구를 설치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도 결국은 이제 옥상옥인데 저는 그게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근데 기구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다. 어떻습니까?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현재 정책은 정책대로 내놓고 시장한테 그냥 맡기는 것만 하고요. 아니 정책을 현실에 맞게끔 수정하고 정책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 선 정책 바로잡기. 자기네들 정책 해놓고 그 정책을 감독하기 위해서 기구를 또 만든다. 이건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대통령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주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홍남기 부총리도 오는 10월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과연 이 중저가, 그러니까 공시지가 기준이겠죠. 중저가 아파트는 얼마냐? 글쎄요. 관심이 많아요. 네, 그게 중저가도 물론이고 사실은 평생에 첫 주택을 가지고 실거주를 하면서 쭉 살았다면 그리고 마지막까지 물론 집을 늘려갈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지만은 1가구 1주택을 실소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유세를 거의 물리지 않는 수준으로 하는 것이 선진적 세제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간다면은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은 이 방침은 대단히 맞는 것이고 진즉에 이렇게 했어야죠. 근데 그래. 그건 이제 거기에 지금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생 동안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주택 하나 갖고 살아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낮춰주는 거는 좋은데 이걸 공시지가를 계속 올린단 말이죠. 네. 공시지가를 계속 올리면 올린 공시지가에 따라서 세금도 계속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실소유로 살기 위해서 주택 조그만 거 하나 갖고 사는 거는 나는 그 세금도 네. 공시지가 자체를 올리지 않아야 된다고 봐요. 근데요. 조그만 말씀에 이제 조그만 거지만 조그만 게 10억 되고 20억 되고 뭐 똘똘한 한 채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아파트지만 제가 말하는 조그만다고 하는 거는 뭐 그 아파트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은평구에 사시는 뭐 조그만 빌라나 주택 같은 거요. 단독 주택이나 뭐 연립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노부부가 평생 살기 위해서 조그만 거 하나 갖고 있는데 네. 이거 계속 해마다 공시지가 올리고 거기 세금도 올리고 재산세 계속 올리고 이러니까 재산세를 올려도 뭐 1년에 뭐 2천 원, 3천 원 올리던 예. 것이 요즘은 뭐 올렸다 하면 2만 원, 3만 원씩 올리니까 정말로 서민들은 아파트에 뭐 30평, 20평 뭐 이렇게 뭐 7억, 8억짜리 사는 아파트는 예. 거기 사는 사람들하고 실제로 20평, 30평짜리 연립이나 빌라나 다세대나 뭐 단독주택 사는 사람들하고는 이거는 세금을 똑같이 물리면 안 되죠. 그건 그래요. 맞습니다. 평생에 자기 집 한 채 그 부분이 아주 뭐 저택을 가지고 산다 그렇다면 얘기가 좀 다르지만 보통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게 중저가건 간에 뭐건 간에 평생에 자기 집 한 채에 대해서는 사실상 세금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는 것이 맞고요. 그래요. 그것이 공시지가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방향이고 아마 이런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온 국민들로부터 대단한 환영을 받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이 말한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한 어떤 기준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재호 장관께서 말씀하신 조그만 주택이라는 거는요. 사람마다 저마다 처한 위치에 대해서 조그만 게 편차가 대단히 클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건 그렇죠. 그다음에 또 부동산 가격 올라가면서 실질적으로는 다운표가 필요합니다만 불로소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보유세를 부과해야 된다는 논리를 펴는 분들의 논리도 탄탄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